네, 안녕하세요.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.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좋은 소식이 좀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3개월 평균 이동과 또 이렇게 3개월 또 S&P 500과 이 10년물 금리의 역학 관계를 상관관계를 이제 역으로 표시한 선이 있는데요. 이 특히 연한 파란색 선이 이 S&P 500과 10년물 국채 금리를 역으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. 이 표를 봤을 때 이제 이 연한 파란색 선이 아래에 있으면 좋은 소식이 굿뉴스가 정말 굿뉴스로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이 돼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, 또 이 표가 반대로 이렇게 좀 위에 있으면 굿뉴스가 이제 배드뉴스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조금 증시에 좋지 않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, 현재 계속해서 이 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좋은 소식이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24년까지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동인이 이제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보다는 경제 상태 그 자체가 좀 중요를 했는데, 이제는 이러한 경제 성장에 대한 공포는 가라앉았고 다시 금리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초점에 맞춰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굿뉴스가 배드뉴스화 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제 25년 2회 금리 인하를 표시한 게, 노동시장이 25년도에 좀 추가적으로 약세가 있을 것을 좀 감안하고 이렇게 2회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, 만약에 이 노동시장이 또 빠르게 안정이 돼서 또 특히 실업률이 4.2%로 안정이 되게 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고, 이는 결국 미국 주식시장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특히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.5% 이상에서 빠르게 자리 잡음에 따라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또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과 함께 어제 이제 주가가 좀 좋지 못했는데,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이 졸츠 보고서가 굉장히 좀 잘 나온 점과 이 ISM 관련돼서도 또 긍정적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일단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이번 1월에 동결 확률이 원래 기존에는 이것보다는 낮았는데 90%대 초반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95.2%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또한 시장은 여전히 이제 올해 연준의 어떤 2회 금리 인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1회만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오늘 되게 좋게 나왔던 시장의 하방을 이끌었던 이 고용지표의 내용을 조금만 짧게 살펴보면, 이 11월 일자리를 810만 개를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의 예상치인 770만 개를 대폭 상회했고, 특히나 이제 10월 일자리 역시도 기존에 774만 개를 발표했는데 3만 9천 개로 좀 상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10년물 금리를 대폭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. 또한 이제 잡 오프닝, 물론 이번에 사실 고용 지표만 봤을 때 단순히 이제 구인 구직 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고용 자체는 떨어졌는데요.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졸츠 보고서 자체가 좀 잘 나온 것에 조금 더 시장은 중점을 두었습니다. 그리고 ISM 서비스 PMI 지수 역시도 지금 이번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죠. 54.1로 이제 시장의 이런 PMI 지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 시장 예상치는 53.5였는데 54.1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, 또 가격 지수 역시도 기존 시장 예상치인 57.5보다 높은 64.5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도 좀 압력을 받을 수 있다. 즉 고용은 더 좋고 인플레이션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와 관련된 압박이 컸는데, 이 어제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좀 소개시켰던 이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리사쿡 연준 이사가 원래 이 연준 위원들 자체는 이렇게 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잘 발언을 하지 않는데, 어제 이제 이 리사쿡 연준 이사가 현재 너무 자산들의 밸류에이션이 상승을 했고 이 위험 프리미엄이 역사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런 악재나 투자 심리 변화로 큰 하락에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. 이 부분이 이제 어제는 이 소식이 나왔어도 좀 CES와 관련해서 시장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좀 그러지 못했던 모습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주식시장 좀 하락에 취약하고 이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해석된다는 점까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.
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UBS는 올해도 좀 강세장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여전히 또 매그니피션트 7이 이 성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, 현재 밸류에이션은 향후 12개월의 이제 수익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좀 없다라고 이렇게 이 UBS의 CIO는 전했는데요. 특히나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보다는 이익 성장이 중요하다. 그래서 올해 이 견고한 경제 성장과 또 S&P 500이 9% 성장할 것으로 이제 낙관한다고 전망을 했지만, 다만 이제 일시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함께 이렇게 전했는데, 네, 오늘의 하락이 이제 조금 이런 일시적인 변동성이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또 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어제 이 CES 2025에서 이 젠슨왕은 블랙엘의 양산 소식, 또 에이전틱 AI, 뭐 피지컬 AI,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이나 아니면 차세대 컴퓨터까지 되게 다양한 제품군들을 좀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했는데, 이 벤치마크 리서치는 루빈에 대한 이런 소식이 없었다. 특히 시장에서는 분명 이 블랙엘 양산 소식도 당연히 중요했고 관심이 있는 소식이지만, 이 루빈은 역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업데이트, 그리고 이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. 또 스티펠 같은 경우 이번에 키노트가 당연히 중요했지만 오히려 이런 키노트 말고 모델 전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했다. 예를 들어서 이 디지트 같은 경우 이 AI 슈퍼컴퓨터는 엔비디아 개발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분명 좋은 효과를 줄 것이지만 이 매출을 크게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, 즉 이제 분명 좋은 소식들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매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식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전하면서, 어제 이 금리와 관련돼서 당연히 전반적인 기업들의 하방의 압력이 있었지만 또 엔비디아는 이 부분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 벤치마크 리서치와 이 스티펠은 평가를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젠슨왕이 계속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에버코의 마크 리파시스가 젠슨왕에게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좀 질문을 했는데, 젠슨왕은 양자 컴퓨팅은 아직 이 응용 분야에서는 틈새 시장이고 이 기술이 유용해지기까지는 빠르면 15년, 늦으면 한 30년 정도 걸릴 것이고, 이 양자 컴퓨팅이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오류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컴퓨팅이 필요하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. 시간 외에서 이러한 젠슨왕의 이런 발언이 좀 알려짐에 따라 시간 외에서 주가가 오히려 본장 때보다 더 크게 하락한 10.73%와 12.89%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이온큐 같은 경우 본장에서는 2.9% 하락했는데 이제 시간 외에서는 10.73% 하락을 했고요.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본장에서 5.74%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12.89%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CES 2025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고 혁신상 수상은 좀 누가 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 시황,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,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,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.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.